양당 간사 간 이건 합의가 됐습니다. 5분씩 하시고 몇 명을 할 건가는 지금 간사들이 나가서 협의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지금 곽규택 의원이 먼저 5분 하시고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하고요. 적절한 시기에 박은정, 조국혁신당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규택 의원님 5분간 토론해 주세요. 잠깐만, 토론하기 전에요. 진짜 지금부터는 토론하기 때문에 상대방 그 발언에 대해서 경청해 주시고 끼어들기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하시죠. 예. 부산 서구 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던 것은 그 상임위원장님의 의사진행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또 내용적으로도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묵살이 됐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시작한 이래로 참 의문이 드는 사항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그 말하는 기회를 좀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의문입니다. 지난번 무제한 토론 때도 국회법에도 없는 그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토론 종결, 예, 또 상임위에 오면 상임위원장의 일방적인 발언 기회 박탈,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장과 상임회의장에서 발언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제기하고요. 또 두 번째, 법사위 상임위원장에게 과연 헌법과 법률을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부여되어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지금 상임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헌법상의 탄핵소추,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 65조에 의해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어야 발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발의를 거쳐서 탄핵 조사가 법사위에서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헌법적인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를 않고 청원을 가지고, 청원 내용도 탄핵 발의 청원입니다. 탄핵 발의 청원을 가지고 헌법상에 규정된 그런 절차를 무시한 채 탄핵 조사와 실질적으로 내용이 같은 청문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근거로 드는 게 중요 안건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중요 안건인지 아닌지를 상임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요 안건인지 아닌지는 이 법사위에 있는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탄핵 청원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탄핵 발의를 해달라고 하는 청원입니다. 그 청원 내용 좀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사위에 없는데, 법사위에서 분명히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이거는 금방 상임위원장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중요 안건이다. 안건이 될 수도 없고 중요한 안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청문회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이 중요한 안건이라는 것에 대한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하에 하는 불법 청문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청원이 접수된 것을 기계가 하는데 상임위원장을 탓하지 마라. 이게 정말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습니다. 기계에서 접수를 했다고 해가지고 국회법, 청원법, 또 국회 청원 심사 규칙 등에 접수될 수 없는 청원에 대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가 잘못된 거죠. 그런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상임위원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청문회에 대해서 이런 아무런 근거가 없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했고 접수될 수 없는 청원에 대해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불법적인 탈법적인 헌법 질서에 위반된 청문회를 하면서 그 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하고 소환장을 송달받아라,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수용해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정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오고 가고 했잖아요. 지금 그쪽에 앉아 계시잖아요. 자, 일단 박은정 의원님 손 드셨기 때문에 토론하세요. 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추가로 증인 신청된 증인들 중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소환하겠다는 검토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청을 검토청으로 바꾸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4년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4년째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항소심 공범들의 재판이 끝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 직무유기에 가까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백 관련해가지고는 세상에 알선수재로 조국혁신당에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품백은 어디에 있는지 압수수색을 해야 함에도 공문으로 달라는 요청을 간절하게 하고 있는 정말 한심하고도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검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의구 대통령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 당시에 부속실에 근무했습니다. 당시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해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위법한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옆에서 보자 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웠는데 지금 우리 탄핵 청문회 관련해서도 강우규 부속실장을 반드시 불러서 이 대통령실의 위법행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위법한 직무 수행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이번 탄핵 청원과 관련된 그 청문회에서 반드시 중요한 증인으로 소환을 출석 요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의 대통령실 출석 요구서 전달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것이 불법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국회 법사위에서 적법하게 의결을 해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몇 번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계속해서 이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청문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공부하셔가지고 이 청문회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고 이 청문회는 반드시 대통령 탄핵을 발의할 정도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국회의장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청문회가 순조롭게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지금 의사일정제 사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하는데 실제로 의원님들이 오늘 안에 대해서 의사일정제 사망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누구를 증인을 추가한다는 거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이 분들을 증인으로 추가하는 것이 옳다, 그러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거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안건이 이미 사망으로 성립했는데요. 저희가 증인을 추가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26일 김건희 관련 청문회 관련해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이원석 검찰총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이 6명에 대해서 26일 날 청문회에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6분을 증인으로 추가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내용이 실제로 토론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안건 토론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누가 하시겠습니까? 주진우 의원님, 네, 토론해 주세요. 네, 주진우 의원입니다.